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녹취록 하나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검사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합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은요, 나 너무 힘들다. 검찰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 방북 자금을 협조했다. 라고 진술할 테이니 이화영 너는 나한테 방북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북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했다. 요렇게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니도 살고 한대. 자,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은 김성태가 아니고요. 김형태 변호사가 당시 이화영 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확보한 녹취록입니다. 이화영 지사가 그 전날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묻는 대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당했던 내용, 김성태가 이렇게 하자 카더라, 그 얘기를 검사 앞에서 카더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화영 측 변호사 녹취록 공개, 김성태 검사 앞에서 이화영 회유, 방북 협조 부탁했다고 하자, 그렇게만 얘기하자, 그렇게만 하면 돼 라고 회유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요,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진술을 하기 전 얘기입니다. 왜 백정화 씨, 즉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라고 야단을 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즉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협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협조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변호사한테 협조하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 향후 이 대책을 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다시 그걸 또 한 번 뒤집죠. 그러니까 또 뒤집기 전에 그 당시 녹음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왜 진술을 바꾸려는지, 왜 최초로 진술을 했었는지 그 내용이 생생하게 포함된 내용이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해 드릴 녹취록은 2013년 7월 12일에 녹음이 된 겁니다. 한참 언론에 뭐라고 떠버려졌느냐. 이화영이 이재명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김성태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는데 드디어 이화영도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덕수, 이 덕수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는 김형태 변호사께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는 대목이 들어갑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도 변호인으로 선임해 놓고 있는 상태였죠. 법무법인 해광,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과 직접적인 뒷거래가 가능한 그런 로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에서 핵심적인 피의자였던 임성근 판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로 있어요. 바로 그 로펌이 사실 처음에는 이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도 함께 변호하죠. 법무법인 덕수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라.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안 된다. 작은 파도를 하나 넘기 위해서 안 한 걸 했다 그러면은 작은 파도는 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맞게 된다라고 만류를 했고요. 법무법인 해광은 뭐라 그런다? 야, 요렇게 해달라는 데는 해주면은 내가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요렇게 합니다. 이화영 지사는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취록 중간중간에 검사가 이거 빼준다고 했어요. 아니 김성태가 이건 진술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검사는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 차례 오히려 김형태 변호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형태 변호사가 단호하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 그리고 김성태의 현란한 혓바닥, 사실 김성태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조폭이자 반사기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조폭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채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불리고 그걸 다시 주가 조작 등등을 통해 가지고 쌍방울에 투자한 다음에 거의 반강제로 쌍방울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범죄자죠. 그런 범죄자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감언이설로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거기 홀라당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 차린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2023년 7월 12일 녹취록은 정신 차리기 전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자,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합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로부터 현재 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김성태가 이재명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내가 진술한 거 이거를 인정 안 하면은 내가 진술한 거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진술한 거 인정하면은 말 안 할 거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내가 진술한 거 인정을 안 하면은 이화영 네가 인정 안 하면은 내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거야. 폭로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앞에서? 검사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도 참 난감하지. 이거 전형적인 협박이자 검사 새끼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이재명한테 뭐 변호사비 대납한 것도 있고 만원 이화영 니는 모르지? 내가 많이 줬어. 많이 줬고 김용한테도 돈 많이 줬거든. 내가 그거 다 까버릴 거야. 근데 그거 안 까는 대신에 뭘 하자고? 대북 송금 인정하자고. 대북 송금 내가 다 얘기를 할 거고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된다? 이화영 네가 나 김성태한테 이재명 방북 좀 협조해달라. 요 말을 했다. 요것만 딱 해주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얘기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안 하면 어찌 된다? 야, 이화영 너 다 털려. 너 뇌물 받은 거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네 딸내미한테 준 돈 다 내가 풀어버릴 거야. 이재명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김성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 생각할 때 사실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 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북 좀 도와줘.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뭐 큰 문제겠느냐 싶었겠죠. 요거 하나 인정해주고 나머지 다 덮을 수 있으면 그게 나을래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함정 아닙니까? 검사가 나머지 그러면 덮어주겠다고 하면 덮어줄 것 같아? 절대 안 덮어줘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지금도 기소 못하고 있죠. 예?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가 떠버렸으면 진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확실하게 떠버렸으면 그 당시에 그것도 했겠지. 왜 그걸 안 해? 그죠? 즉 김성태하고 검사하고 이화영을 속여먹기 위해서 그런 거짓부렁을 입에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화영 부자가 넘어간 거지. 아무튼 자, 당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제가 급히 뵙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김성태 이놈의 새끼가 뭐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하니 검찰에 하도 압박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풀어라 이런 검찰의 압박을 받고 이재명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요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지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배임 등 뭐 11가지 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계속 검찰이 압박을 받는데 거기에 아마 김성태가 굴복한 것 같아요. 검찰은 김성태한테 뭐라고 압박을 하느냐? 이재명을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만나가지고 지가 이재명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 라고 그랬더니 변호사비 대납부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이화영 내가 모르게 도와준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폭로하겠다면서 이거 폭로를 안 할 터이니 대북 송금 풀어라 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김성태 요구를 종합하면 이겁니다.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서 너 횡령, 배임, 회사 돈 횡령, 배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얘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대북 송금 본질이 뭐예요? 예,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주가 조작의 수익금을 북한에 보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랬는데 이게 뭐다? 회사 돈으로 보냈네? 횡령이네? 배임이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출신이 조폭인데 뭔 짓을 안 했겠어.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게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야, 너 이거 다 걸면 너 징역 뭐 10년, 20년 막 나와. 그러니까 너 뭐에 대해서 풀어라? 이재명에 대해서 풀어라. 뭐에 대해서? 특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 풀어라. 라고 압박을 받았다. 자,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김성태 내가 대북 송금 관련된 진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화영 너도 좀 도와줘.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네가 나한테 이재명 방북을 도와달라고 했다. 요 말만 하면은 돼. 그리고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 요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도 했다. 라고 해. 요렇게만 해주면 돼. 만약에 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나 변호사비 대납했다 진술할 거다.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했다고 진술할 거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검찰이 알면서도 기소 안 한 거야? 지들 기소 못 한 거야.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감히 딴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을 또 기소를 한다고? 검찰 죽어요. 어? 판사들이 지금까지는 설설 기고 있지만 이렇게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판사들도 가만 안 있을걸?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요구를 해요. 여기에 이화영이 넘어간 거죠.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내가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이화영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한 너댓 명 정도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세미나처럼 하다가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재명 대표한테 이화영이 다 보고했고 그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하는 거 그 내용을 가이드를 김성태가 만들어 줬다. 그러면서 압박하는 카드가 뭐냐? 만약에 김성태가 진술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과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뇌물은 이화영에 대한 뇌물이에요. 이화영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다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더라.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물은 겁니다. 동시에 이런 말도 했대요. 이재명, 이화영 이 둘뿐만 아니야. 이해찬 전 대표 주변도 내가 작살내버릴 거야. 누가? 김성태가. 그 다음에 이화영, 네 딸내미 결혼할 때 현금 줬지? 그거 다 내가 줬다고 내가 꺼지뿌렁 씹으러 버릴 거야.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줬다. 이런 얘기 내가 다 떠버릴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할래? 아니면 대북 송금만 네가 협조해 줄래? 요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누가 앞에서 진행이 됐다? 예, 이 얘기가 전부 다 검사 앞에서 진행이 됐다고. 검찰청에서 대여섯 명 앉아놓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쌍방울 관계자 몇 명, 얘네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화영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진술할래 말래. 한 명 놔두고 여러 명이서 위협과 협박과 회유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안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제가 한 20번 정도 조서를 썼어요. 쓰면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제가 뭐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한테 엎어 들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도 중간에 막 진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막 제 주변 사람들 막 제 바로 신명섭 구속됐죠. 또 제 사무장 하다가 지금 맨날 물러가죠. 또 제 완전 별건인 뭐 장영태라고 하는 저희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도와주신 기업인 불러가지고 아주 족쳐갖고 그냥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놨죠. 뭐 우리 집 다 털어갖고 우리 딸들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현금 지원하고 이거 다 지금 털어놨죠. 그런 것도? 네. 증여라고요? 신고 안 했다고? 그 딸들을 불러 조사했다. 증여뿐만 아니라 뭐 그 돈에 출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걸 또 김성태는 자기가 날 줬다라는 거죠. 그 현금을 더 줬다. 그 돈을? 예, 또 하여튼 또 뇌물을 플러스 알파 뇌물이 막 4-5건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융단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지고. 잘 들으셨죠?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들어 있습니다. 검찰과 김성태가 얼마나 더럽게, 저열하게, 야비하게 나왔는지도 속속히 드러나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가 앞으로 조금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제법 돼요. 이 분량의 일부를 제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계속 조금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일, 조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이 상황, 이런 협박을 받았다, 저런 협박을 받았다.
딸내미도 협박받았다. 내가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옴쭉달쭉 못하게 됐다.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검찰청에서 벌어졌다고요. 누구 앞에서 벌어졌다고요? 검사 앞에서 벌어졌다고요. 그 검사가 누구게? 예! 박상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상용 지금 이래놓고 지는 외국 나가 있는 모양인데 이 새끼를 탄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탄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그래, 뭐 어떤 진술을 해달라는 거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네가 북한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대회 할 때 알게 돼서 내가 너 북한하고 우리 지사님 방북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짜는 거예요. 진술을 짜는데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대회,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필리핀 대회. 필리핀 그 국제대회인가 하는데 그 리호남이 왔다 말았다는 그 대회. 그 대회 할 때 북한하고 김성태하고 잘 지내는 게 너무나도 내가 그 이화영이 잘 알게 됐는데 그 일을 알고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우리 이 지사님 방북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네가 한번 추진해 봐라. 요렇게 부탁을 했다. 요렇게 부탁한 걸로 하자. 라고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있던 변호사님이 너무 당황하죠.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최근에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대질 비슷하게 조사받으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가 있으니까 대질이 될 거 아니야. 검사 없이 죄수들 둘만 대질시키는 거 봤어요? 없죠? 예, 검사 앞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잠깐 내가 국제대회 갔다 오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러니까 김성태가 돈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퇴직하게 됐다. 그리고 퇴임할 때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요렇게 하자라고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그럼 그렇게 할까? 다른 거는 다 봐주는 거지. 그 변호사비 대납이나 그 견순일 대법관 관련 이런 거 다 봐주는 거지. 그리고 내 것도 다 봐주는 거지. 그 진술 안 하기로 한다. 대신에 그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준 거예요. 자,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김성태한테 좀 따지기도 합니다. 야, 김성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뭐 스마트팜도 인정해야 되고 뭐 다 인정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렇게 안 하면 난 살 수가 없고 나 미치고 환장할 정도고 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검사 앞에서 했다고? 검사 앞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검사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검사가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검사가 얘기한 걸 다 사실로 만든 거지. 이런 일 없지만 하자, 이런 일이 없지만 있다고 하자,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검사가 얘기한 걸 다 사실로 만든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검찰청에서 벌어졌습니다. 누구 방에서? 박상용 검사 방에서. 자, 참 답답하죠. 검사 참 나쁜 새끼들이다. 그죠? 자, 근데 상황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의문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정말 거짓말인데 이 방북 대용 대납이라든지 스마트폰 비용 대납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고 또는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술했다는 말인가? 진짜로 그런가? 정말인가? 정말 사실이 아닌가?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저 역시도 들었습니다. 이 녹취록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헷갈려요. 방북 대가 지급이라든지 스마트폰 비용 지급이라든지 또는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거야?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거야? 혹시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어요. 아마 김형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묻습니다. 야, 방북 대가 지급한 거하고 말이야, 스마트팜 이거 지급한 거하고 말이야, 그거 진짜 그런 일 있었어 없었어? 사실이야 아니야? 몇 차례 물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건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없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냐. 그런 일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를 없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결백을 주장을 하면은 이 새끼들이 딴 거 갖고 와가지고 다른 거 더 큰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거 요거 인정하면 안 될까요?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라가 이렇게 얘기해. 야, 이 사람아,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라. 다른 것을 폭로한다. 그거 안 할 거면은, 그거를 피하려면은 작은 걸 인정해 줘라. 엉뚱한 걸 인정해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지금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잡아넣겠다는 게 목표인데 큰 게 있으면 큰 거를 가지고 뒤집어 씌웠지 작은 거 갖고 뒤집어 씌웠겠냐? 지금 검찰이 숨겨주겠다고 하는 게 큰 게 아니고 실은 작은 거고, 지금 네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더 큰 거야, 이 바보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 설령 이것이 김성태 말이나 검찰 잘못되나 작은 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치자. 그러면은 덮어주겠다고 한 큰 거는 진짜 덮어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 결국에 다 터져, 이 바보야. 내가 사건 다 해봤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작은 거 인정해주면 큰 거 덮어주겠다고 하지. 아니, 큰 것도 같이 터뜨려, 등신아. 라고 김성태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검사와 거래하겠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 거래가 성립될 것 같나? 검사는 이거 봐줄 테니 요거 진술해라 라는 식으로 하겠지만 결국에 다 얽어맨다. 봐주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등신아.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교도관이 들어와서 지금 검찰청 가셔야 됩니다. 차 15분 뒤에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끝난다? 대화가 딱 끝나요.
참 황당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어요. 언제 봤냐고요?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중에 집시법으로 걸려 들어간 친구들, 데모하다가, 길거리에서 데모하다가 잡혀간 애들 꽤 많아요. 근데 재수 없으면은 경찰, 특히 당시 정보, 보안과 경찰이나 시국 경찰들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너 이 새끼야, 너 화염병도 2개씩, 3개씩 갖고 있네. 너 이 새끼 윗선이 누구야? 이제 봤더니 네가 주동이네. 네가 주동이지. 자,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뭐 감옥 들어가서 2, 3년 썩어야 되고 너 이제 네 인생은 빨간 줄 거고 끝났어 임마. 겁을 잔뜩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다? 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살아나갈 구멍이 하나 있어. 어떻게? 네 윗선 불어. 네 윗선을 불면 넌 빠져나갈 수 있어. 어떻게? 야, 그 네 윗선이라는 선배 말이야, 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나쁜 놈이다. 걔가 말이야 뭐 이상한 거 다 했을 거야. 걔는 도망가고 니만 여기 잡혀왔잖아. 그지? 걔가 학교에서 이상한 유임을 뿌렸다. 그 아주 이상한 뭐 아주 은밀한 아주 그 북한에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자료를 막 가지고 있더라. 혹시 그런 거는 모르니? 그래, 있지. 그래. 니 그거 풀어봐. 그럼 이거 빼줄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화염병이나 집시법으로 잡혀간 애들, 야, 너 이 새끼야, 너 이제 감옥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와. 어마어마한 주동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넣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옛날에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그때는 경찰이 한 짓이죠. 근데 지금을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다? 검사가 하는 겁니다. 안 속을 것 같죠? 안 넘어갈 것 같죠? 놀랍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예, 일종의 최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화영 부지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제 검찰의 이런 비열한 속임수, 가스라이팅이 하나씩 둘씩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으며 어떻게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 새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권도 선거로 당선되지 않았냐. 선거로 당선됐는데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느냐. 개뿔. 로베스피에르 같은 애들도 선거로 당선됐네. 나폴레옹도 선거로 황제가 됐네. 히틀러조차도 선거로 당선됐죠. 선거로 당선됐다고 해서 독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로 당선된 놈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헷가닥 미쳐버리면 언제든지 독재가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